28만 구독자 유튜버들을 만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주식을 하다가 부동산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내렸던 결론은 똑같다. 안녕하세요.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이제 딱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전인구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28만 아유. 구독자 28만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전인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인구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채널이 되게 다양해서 뭐 할 게 많아요. 찍을 게 많아요. 부럽습니다. 저 인문학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되게 거의 일일 하루씩 예, 찍고 있고 또 이게 한번 또 우리 다른 채널에서 만나게 된 계기로 또 너무 궁금한 것도 있고요. 제가 건물 사는 게 목표라서 모두의 꿈이잖아요. 흔한 꿈이잖아요. 맞아요.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희망 직업 3개가 1, 2, 3위가 유튜버, 선생님, 건물주. 그럼 지금 유튜브 하고 있고 선생님 하고 있으니까 건물주만 하시면 되네요. 예전에 했었죠. 예, 네. 다 해봤죠. 다 해보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랜드 슬램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근데 건물주라는 개념이 저 궁금한 게 얼마부터 건물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처음인데요. 왜냐면 예를 들면 5억만 있어도 건물주 아닌가? 5억짜리 건물 사면은 그쵸, 건물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방에 가보면은 예. 한 연면적 한 200평, 300평 되는 게 매매가 5억이에요. 와. 그것도 건물주죠. 네, 그러면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왜 대표님이 오늘 왜 오셨냐면 건물을 사시겠다 그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오셔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저는 건물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러브콜을 보냈죠. 예. 하여튼 그래서 정말 서로 비즈니스적으로. 대표님께서 예. 주 전공 분야는 주식이잖아요. 그쵸, 주식이죠. 예. 저는 이제 삐띵이고. 예. 그러면 주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현재 삐띵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떤 느낌이시죠? 저는 예전에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크게 했었었고, 네. 예, 주식 투자도 다 해서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건물도 주식으로 보여요. 저도 다 건물로 보여. 보면은 쟤도 건물, 쟤도 건물, 그래서 쟤도 건물. 딱 요 정도 보면 요 위치는 삼성전자 같은 건물이구나. 아, 요거는 여기 잡주 느낌의 건물이고 요거 샀다가 크게 물리겠구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주식도 보면은 좋은 주식을 사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주식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좋은 주식들을 보면 배당이라는 걸 줘요. 그쵸. 예, 보유하고만 있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는 게 있어서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 배당이 많이 나와서 그거로 연금 생활을 해요. 주식으로. 배당이 매달 나오나요? 매달 나오는 것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분기별로 보통이에요. 나오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딱히 돈 꾸준히 나오게 되니까 주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오히려 노후 인구들이 주식을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들이 배당을 조금 못 내리는 거죠. 내가 배당을 조금 줄이면은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배당을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랑 주식에서 배당이랑 거의 같은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성장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 쪽이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아직은 성장에 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배당을 좀 신경 쓰자라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 있고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늘려나가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배당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게끔 만드는 그쵸. 거네요. 건물로 따지면 임대료 많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매수자가 내 건물을 사게끔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 예. 그래서 이제 기본은 그거죠.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많이 챙겨줘야 된다. 예,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죠. 이 주식을 샀을 때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보통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배당 수익률이 2%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진 않은 거죠. 이제 배당주라고 부르면 그래도 한 배당 수익률이 한 5% 넘는 것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빌딩 시장에서 강남하고 같은 느낌이네요. 강남역 저 5번 출구 정도. 5번 출구. 신분당선 정도 있잖아요. 거기 저쪽 그쪽이 거기죠. 그 서초동 사옥 옆에 그쪽이죠. 맞아요. 거기로. 그러면은 빌딩에서 약간 외곽 지역은 주식에서는
2등주, 3등주라고. 2등주, 예. 3등주. 예, 그러니까 약간 업계 1등은 아니지만 예. 2, 3등 정도 하는 거. 예. 저도 주식을 투자를 해봤었는데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한 예. 7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6,500만 원이에요. 남들은 지금 뭐 2배, 3배 뛰게 하는데 나는 손실 봤어. 펀드예요? 약간 아니 뭐예요? 무슨 형태예요? 나 바본가 봐. 근데 직접 투자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아는 지인이 예. 이제 주식 쪽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맡겼죠. 야, 내가 지금 꽁돈이 있으니까 야, 네가 좀 운영해줘라고 해서 한 2년 전에 제가 맡겼는데 예. 처음에 7천에서 3천 됐대요. 아, 그럼 2018년 1월쯤에 들어가서 여름에 박살났겠다. 아, 그때가 전 세계 증시가 떨어지는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지인이 예. 형 그냥 믿고 기다리는데 나도 지금 같이 넣어놨어. 또 그 말에 그럼 얘도 넣어놨으면은 내 것만 박살나지 않겠구나. 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라고 예. 생각 넣어놓은 돈이니까 기다렸죠. 예.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전에 전화하니까 형 많이 올랐어. 이제 한 6천 됐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1,000만 원 손실이잖아. 그리고 그저께 전화를 했죠. 네. 하니까 이제 한 6천, 한 500, 600 정도 올랐다. 그래서 야, 나 조만간 이제 팔아야 되니까 7천만 원금만 해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예. 그 주식이 들어간 타이밍이 예. 역사상 고점이 들어간 거예요. 아, 2018년 1월쯤이면은 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600을 찍었었어요. 뭐 지금 3천 찍잖아. 그 전까지만 해도 2,000에서 왔다 갔다 했죠. 계속. 2,600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예, 굉장히 증시가 많이 하락하고 2019년에는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바닥으로 가다가 코로나 직전에 잠시 한번 올랐다가 코로나 때 또 떨어지고 이제 뭐 돌아오지 않는 강으로 갈 뻔하다가 지금 굉장히 회복이 돼서 예, 돌아온 형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 고점에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나처럼. 네, 왜냐면 펀드 할까 생각했던 개념을 생각해보면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다가 갑자기 꿈에 조상이 나와서 네. 펀드 해라 이래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옆에서 주식한대 뭐 한대 하니까 아, 나 바쁘고 펀드를 하나 사자. 네. 예, 그랬을 때가 보통 고점. 옆 사람이 주식할 때 같이 시작하는 게 최악입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역발상 투자라고 해서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산다. 네. 그것만 15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 고객 중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버셔서 건물 사셔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자료를 보내드려가지고 이거 사십시오라고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남들 살 때 안 삽니다. 남들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전 팔 겁니다. 예. 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주식에서는 그게 맞는 건가요? 주식에서 그렇게 해서 세계 2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죠. 워렌 버핏이라고. 아, 예, 가치 투자.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는 그때 빼고는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건물 시장에서도 알짜배기 건물들은 건물주가 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안 내놓죠.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시기는 그 시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기가 올까요? 뭐 항상 이런 말 하더라고요. 피터 린치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증시에서는 위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온대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올 거라 말하는데 2년마다 박살이 났다.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마라. 예,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고 건물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이 사이클이 좀 길죠. 더 길어요. 예, 주식은 단타라는 생각이 예. 많이 드는데 예. 이제 부동산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장타긴 한데 주식 얘기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예. 정통파가 있고 투자 어떤 그 예. 그쵸. 예. 성장파가 있고. 예. 그래서 아까 펀드에서 가입하셨을 때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펀드를 운영하신 분이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신 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오히려 제 지인이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번 장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남들 다 벌 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그러셨던 분들은 아, 투자란 이런 것이야. 안전하게 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못 벌었고 오히려 초보자들이 주식이 뭔지 모르고 못 모르고 던진 사람들, 몸을 예. 지른 사람들. 이거 예쁘네? 이름 예쁘네? 그냥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건물도 그래요. 건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개인이 괜찮아 사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사신 분들은 돈을 벌었고요. 네.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신 분들은 뭐 그러다 보면 놓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니 내가 처음에 건물 볼 때 제가 얼마였는데 지금 얘가 이 금액에 이거 비싸서 못 사겠어요. 네. 그거 또 놓치고 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해도 결국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어 해야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눈엔 별론 거예요. 대표적으로 집 보러 갈 때 남자들이 보러 가면 정말 이성적으로 따져요. 네, 맞아요. 도보로 몇 분에 뭐에 네, 땅땅땅 네. 이래가지고 사서 하는데 이제 그 보통 아내랑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사모님들. 사모님들은 예쁘다. 이쁘네. 이쁘네, 좋네, 학교 옆에 있네, 스타벅스 가깝네. 근데 그런 이유로 집을 많이 구매하는 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네. 그런 집들이 신기하게 또 잘 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직관이라는 개념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성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갤럭시도 굉장히 좋은 핸드폰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이폰을 값을 더 쳐준단 말이에요. 기능상으로는 갤럭시가 더 뛰어날 때도 많은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인데 감성의 영역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성과 이성을 몇 대 몇으로 이제 집어넣는 게 제일 맞을까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이성파라서 남자잖아. 그래서 약간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이론에 대한 거를 한 70%는 이하로 빼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 장은 1대 9예요. 감성이 90%를 좌지우지하는 장이라서. 완전 뒤집어졌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조율되지 않을까. 오히려 장이 진짜 안 좋을 때는 감성이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현실주의자들만 남아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매력을 받고, 지금은 뭐 이름 예쁜 회사들 아니면 그냥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은 이름 있는 회사들,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올랐나요, 주식은?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달려서 지금 이제 거의 1년째 달리고 있죠. 쉬지 않고. 건물하고 똑같아요. 건물도 네. 코로나 이제 조금 주춤 좀 할 때, 그때가 이제 4월 말, 5월 네. 초였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 8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코스톨라니 모형에서 보면은 금리 시기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해야 될 때, 주식 투자해야 될 때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데, 저도 느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같이 올라.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 주식하고 이 부동산은 대체제. 예. 이게 약간 좀 대립적인 관계 아니냐. 예. 주식에서 부동산 오고, 부동산에서 주식 가고 해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저울질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울질이 아니라 약간 같이 가는 한 방향 움직이는 느낌들이 많거든요. 그 대체제라고 했던 게 원리가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전세 시장이 아니라 보통 렌트 시장, 임대료를 보는 왜 아는 게 시장이니까. 많아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28만 구독자가 있는 이유를 알겠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못 해가지고 구독자가 안 느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주식으로 140배를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확히 역발상인 사람인데 유럽에서 전설적인 투자가는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 금리가 하락기에서 이제 바닥일 때는 부동산이 되게 좋고, 금리가 상승기에는 주식으로 갈아타라. 이게 거의 하나의 뭐 이론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조선입니다. 여기는 한국이야.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맞아요. 바닥인데도 예. 주식은 계속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원래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호황이 오는 상황이니까 주식이 좋은 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돈을 퍼버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이후로 생각 못했던 게 유동성 장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유동성 장세는 거의 처음인 거죠. 이거죠. 어서와 유동성 장세는 처음이지. 이러면서 이게 뭐야?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요. 예를 들어 지금 항공업들 영업 못한 지 1년 넘어가잖아요.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항공주 주가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펀드 매니저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뜨는데. 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확진자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할 때마다 전 세계 증시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인 거예요. 건물 시장이 공실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우리 완전히 지금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네. 할 만한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똑같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다가 부동산으로 넘어갔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내렸던 결론은 똑같다. 이게 뭐냐면 돈은 똑같다. 결국은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거고 매력적이어야 되지만 팔 수 있다. 결국 제가 생각해낸 1원칙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예,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요. 주식은 이제 하루 단위로 변하는 것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부동산을 한 몇 년 했었어요. 그러면서 봤더니 다른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일부 시장에서는 주식에서 나쁜 짓 하는 방식들이 부동산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걸 이름을 명칭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뭐 작전주 이런 거 자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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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 매물 위치가 괜찮은 뭐 한 동짜리 아파트를 산 다음에 소수의 몇 명이 와서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막 매집도 하더라고요. 얼마 이하에서는 자기들이 매집을 하고 이제 가격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털어내는 아파트 거. 단합하듯이 뭐 네. 그런 거네요. 예, 그거를 소수가 작전주 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와 저게 뭐야라고 했는데 법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건물도 작전주가 작전주가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막 매입하면서 가격 올려놓고 예. 나중에 개미들이 붙으면은 예. 이제 누가 쫓아와서 붙으면은 예. 이제 자기들 이제 팔고 나가는 예. 그 차익을 보는 게 작전주죠. 예, 맞아요. 건물도 그래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돈 있는 분이 한 200억이나 300억짜리 건물을 한 동을 살 수 있는 재력가인데 예. 그걸 안 사고 주거 지역에 20억짜리 작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들을 막 사요. 예. 그러면은 200억짜리를 20억짜리 하면 10개 살 수 있잖아요. 예. 10개 사면서 자기 지인들 다 투입해가지고 거기 1층에다가 카페, 레스토랑, 뭐 커피숍, 예. 아니면 뭐 제과점 쫙 깔아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해요. 무슨 길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역이 뜨는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다가구를 23억 주고 사요 누군가. 아, 그리고 그 옆에 24억 주고 사고 네. 25억 주고 사고 그러면 나중에 시세가 보니까 이 지역은 30억 1년 지나면 40억 50억 대때 처음 20억 주고 산 사람은 팔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이거 물리겠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주식 자체를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임대료가 나와서 내가 만약에 물렸다 하더라도 임대 수익이 안전하게 나를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근데 1번.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해가지고 네. 그 건물의 임대료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임대 시세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언젠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나가면은 다른 임차인 교체가 가능해야 되는데 다른 교체가 가능한 주변의 임대 시세가 맞냐? 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 아이디어 되게 좋다. 왜냐면 실제로 좀 주식에서 모 업종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돈을 다 못 벌어요. 그래서 배당이라는 걸 제대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회사만 배당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으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8%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인데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벌면은 배당을 200억을 내려줘요. 회사가 적자를 내면서 배당을 크게 줘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말대로 그 주인이 회사를 팔고 나갈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몸값 잘 끌어올려가지고. 건물 파실 분들이 자기가 이제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맞춰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막말로 이제 제 조카가 뭐 놀고 있어요. 야, 삼촌 건물에 와서 1층에서 너 커피숍 해. 삼촌 인테리어 다 해줄 테니까 장사하고 한 월세 한 뭐 시세는 한 300인데 나한테 한 400 내. 그리고 2층에 친구야 너 놀고 있지 와서 당구장 해. 3층에 야 너 사무실 필요하지 와서 사무실 해. 그리고 이제 다 지인들로 이제 임대를 맞춰놓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건물은 네. 3%인데 내 건물은 5%가 되는 거죠 수익률이. 그러면 이제 신축이니까 이 정도 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3%냐 5%냐 이 차이에서 매매가 따지면 거의 한 10억 정도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한 10억 이상 불러놓고 매수자가 좀 비싸다라고 하면 시원하게 5억 깎아주는 거죠. 그러다 10억 더 벌잖아. 그리고 시간 버티고 나면 권리금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신축했으니까. 적당히 넘기고 나오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야.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더라도 주변의 상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아 대체 임차인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면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전인구 대표님께서 왜 빌딩을 사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라! 이제 고생 안 하고 쉴 수 있다. 근데 약간 운동선수로 치면 금메달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메달 땄으니까 은퇴해도 돼. 아.